시로네는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이 점차 가빠지는 동안 눈부신 빛에 빨려 들어갔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번쩍 깨어났다. 그것은 마법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위한 위험천만한 방식인 의식영유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과였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를 한계까지 밀어붙인 다음 그 과정을 반복하도록 강요한다. 회중시계를 손에 든 채 시로네는 만약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시로는 스톱워치를 보았다. 정신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마법을 5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발표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았고 10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이 거의 무너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네이드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론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깜짝 놀란 시론은 급히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는 이 목표가 너무나 요원하며 5급 학생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고 실패하면 팀 전체가 곤경에 처할 것임을 깨달았다. 시로는 네이드를 안심시키려 했으며 친구의 작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 네이드는 자신의 실험 부분을 막 준비를 마쳤다며 시론에게 와서 보라고 했다. 둘이 옆을 보니 에루키가 어수선한 서류 더미 속에 작업대 위로 거의 쓰러져 극도로 지쳐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시로는 에루키가 괜찮은지 황급히 물었고 친구를 살짝 흔들며 잠을 조금이라도 잤는지 궁금해했다. 에루키는 흐릿하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도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네이드는 놀라운 발명품을 공개했다. 시로는 그토록 복잡한 기기를 만들다니 친구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이드는 이것이 시제품이며 최종 실험에는 시론의 광자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표는 에루키의 아버지가 보낸 광섬유 케이블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네이드의 말에 따라 시론은 기계에 연결된 구체를 받아들었다. 그는 집중하여 자신의 마법을 그 안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즉시 구체는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마법 에너지는 케이블을 따라 전체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푸른 에너지 기둥을 만들어냈다. 시로는 그 놀라운 광경에 벅차오르는 흥분을 느꼈고 네이드는 얻어진 결과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네이드는 비를 뚫고 창고로 향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시론을 부르며 다가오는 발표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네이드는 망설이며 친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다. 불현듯 한 소리가 울려 그의 주의를 끌었다. 황금색 회중시계 하나가 네이드 쪽으로 공중에서 맹렬히 회전하고 있었다. 네이드는 놀라워하며 그것을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서둘러 시론에게 잠깐 멈추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시론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나타나 네이드에게 자신이 성공했는지 물었다. 시론은 살짝 웃으며 그들이 시작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고 준비되고 흥분된 듯한 눈빛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발표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 마당 앞에 모여들었다. 그 유쾌한 광경 한가운데 정학기간이 끝난 마크가 나타났고 그는 이 인파에 놀랐다. 한 학생이 그에게 초자연 정신 과학 연구 그룹의 발표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건넸다. 처음에는 마크는 전단지가 어설프게 그려졌다고 생각하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더 자세히 보다가 문득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나열된 이름들, 특히 아리안 시론에 고정되었다. 그 이름은 마크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한때 천재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발표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누가 그것을 보러 올지 궁금해했다. 휴학 기간이 끝난 후 마리아는 발표 목록을 읽다가 시론의 이름을 보고 흥분해서 마크에게 보러 가자고 권유했다. 마크는 뭔가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참석에 동의했다. 둘은 급히 발표 장소로 향했고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에이미와 세리엘까지 나타나자 관심은 더욱 커졌다. 다른 수강생들은 선배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이 에이미와 시로네의 관계를 폭로할 때까지 그랬다. 세리엘이 친구에게 즐겁게 음식을 먹여주는 동안 에이미는 모두의 시선에 당황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보러 와야 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세리엘은 이것이 그녀의 남자친구 발표회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낀 에이미는 얼굴을 숙여가렸다. 그녀처럼 뛰어난 수강생의 존재는 군중을 더욱 놀라게 했다. 바로 그때 세리엘은 에이미의 시선을 앞으로 끌었고 그곳에는 1등 클래스 배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실온의 발표는 예상치 못하게 수많은 엘리트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중은 페르미 선배뿐만 아니라 허쉬, 라이켄, 리처드, 케이든까지 참석한 것을 알아채고 웅성거렸다. 이 유명 인사들의 집결은 다른 학생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군중 속에서 세리엘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에이미에게 일반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의아해했다. 에이미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차분하게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골드룬이라는 비밀 연구 그룹의 일원이라는 소문을 밝혔다. 그동안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시에나 교수는 심사위원석에서 준비하던 중 갑자기 깜짝 놀랐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참석한 것을 보고 놀라 그의 존재에 대해 물었다. 알페아스 교장은 학생들이 공들여 준비한 발표에 대해 즐겁게 호기심을 표했다. 시에나는 정중하게 그를 귀빈석으로 안내했다. 그 사이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려 서로 밀치며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에이미와 세리엘레도 있었다. 에이미의 시선은 엘리트들의 얼굴을 스쳐 교장이 앉아있는 곳에 멈췄다. 그녀는 학생들의 행사가 이렇게 큰 관심을 끄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발표회의 실제 규모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는 동안 땀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모든 시선이 앞으로 향했다.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법사들과 관객들을 환영했다. 한 줄기 빛이 텅 빈 무대를 곧바로 비추며 발표가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무대 위에서 네이드는 강당 안의 모든 학생들 앞에서 초자연적 정신과학에 대한 강연 시작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30분 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학생들이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물건을 공중으로 던지자 강당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속았다고 느꼈고 이것이 진정한 강연이 아니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5학년들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가 점점 더 커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리엘은 걱정스럽게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에이미는 멍하니 있었고 군중의 격렬한 반응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이 역력했다.